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리진 복화, 어휘 추리력, 문화 독해력 강의 그리스 암묵지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데 갑자기 웬 그리스냐? 영어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쓴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유럽 언어를 공부하던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도 사실 이제 요즘 인문학 붐인데, 요즘 인문학 붐 하면은 뭐예요? 플라톤을 다시 읽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읽자, 하면서 여러 유클리드, 피타고라스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런 게 인문학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게 뭐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제도의 기반이 된 그리스 철학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체제, 여러 가지 사고방식, 여러 가지 의료기술 등등이 많이 발전은 했지만 그 아주 기본은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것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사람이 단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단순한 단어에다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뭔가 하나를 더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모든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과학을 기초로 지금 현대 과학과 기술을 만들어냈다면 거의 대부분의 과학 용어, 기술 용어, 법정 용어, 정치 용어는 당연히 어느 나라 말에 기반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리스어에 기반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그리스인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고 그중에 우리 영어 단어 중에 그리스어에서 들어온 단어들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영어 단어를 고급스럽게 구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기 옆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18세기 독일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18세기 독일 화가가 왜 옛날 2000년 전에 없어진 그리스의 한 마을인 아테네를 재현해서 그렸을까요? 이만큼 유럽 사람들한테 고대 그리스란 본받아야 될, 배우고 공부해야 될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민족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 그러면은 지금 현대 그리스를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아테네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엔 국경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 민족들이 뒤섞여서 마을을 세우고 살았어요. 여기는 그리스 마을, 여기는 라틴 민족 마을, 여기는 터키 마을,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리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시다시피 아프리카부터 터키까지 수백 개의 마을을 지어놓고 그리스어라는 비슷한 언어를 쓰는 민족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단어 나누기 모으기 얘기를 했을 때도 그랬고 라틴 암묵지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유럽 고대 문명의 기초라고 생각하는 로마인들은 군사 문화였고 굉장히 러프하고 터프하고 직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이렇게 여러 도시를 이루면서 상업을 통해서 살았던 그리스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머리를 굉장히 잘 굴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르네상스 시대 화가로 잘 알려지는 라파엘의 아테네 학당을 보면은 이 아테네 학당이 그때 유럽 사람들이 상상하던 그리스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가운데서 철학을 논하고 있고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디모스테네스 이런 여러 철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인간의 지혜를 발전시키고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옛날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한테 그리스 하면은 그리스는 모든 유럽 학문의 고향이고 로마는 모든 유럽 기술과 정치의 고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 용어에는 특히 그리스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구사할 때 가장 바탕이 되는 뿌리가 되는 단어들은 무슨 단어들이냐? 게르만 단어들이 돼야 되고 원래 지금 영국 사람들의 조상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쓰던 단어 우리가 아는 put, go, take, see 이런 단어들이 기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단어를 구사하기 위해 조금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용어들은 대부분 라틴 단어인 경우가 많죠. availability,
justice, domestic 이런 단어들. 하지만 아주 높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내가 정말 이 정도 배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 그리스 단어들이에요. democracy, philosophy, mathematics, matrix, logistics 이런 단어들이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들이라는 거죠. 그리스와 라틴어의 관계를 갖다가 잠깐 설명을 하면은 사실 그리스어를 배워야만 했어요. 로마 사람들.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요한 책들이 다 그리스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도 그리스어를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 중에서 아르키메데스라는 그리스 발명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자기는 수학적 사색에 빠져가지고 옛날엔 종이가 없으니까 모래에다가 막대기로 원과 삼각형과 사각형과 직선 도면을 그려놓고 기하학에서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로마인들은 이제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지만 공부를 싫어하는 민족이니까 들어와가지고 어떤 노인 한 명이 앉아가지고 모래에다가 이상한 걸 그리고 있으니까 흙을 툭 찼대요.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옆에 사람이 칼을 들고 있던 말던 내 원을 건드리지 마라. Do not disturb my circles. 영어로 번역을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로마 사람이 이 노인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칼로 쳐 죽여서 사실 당대 최고의 무기 기술자를 고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아르키메데스의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하고 죽여버렸다. 이것이 라틴 정신과 그리스 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역사적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만약에 그리스 사람이 아르키메데스가 그리스 사람한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으면은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Grecum est non legitur.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그리스어잖아. 나 못 읽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수거화가 돼가지고 지금 저 라틴 문장으로 Grecum est non legitur라는 말을 갖다가 지금 영어로 쓴다면 무슨 뜻이냐면 너가 하는 말이 하도 어렵고 현학적이어서 나는 못 알아듣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어가 서양 언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즉 줄리우스 시저라는 것을 연극을 보면은 카시우스라는 사람이 카스카라는 친구를 보내가지고 키케로라는 제3의 인물이 과연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죽인다는 어떤 음모에 단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떠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키케로는 지금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알듯이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고 굉장히 훌륭한 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카시우스가 불안해서 물어봐요. Did Cicero say anything? 키케로가 무슨 말 했니? 그러니까 카스카가 he spoke Greek. 그 사람 하도 똑똑한 사람이어서 그리스어로 말하더라. 그러니까 to what effect? 그리스어를 무슨 말을 하려고 그리스어를 했는데 그러니까 카스카가 뭐라고 그러죠? 네, and I tell you that I never looked in the face again. But those that understood him smiled at one another and shook their heads. 그러니까 사람들이 키케로가 뭐라고 그리스어로 잔뜩 말을 했는데 그 그리스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자기네끼리 고개도 끄덕거렸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But for mine own part. 하지만 내가 듣기에는 it was all Greek to me. 그거는 그냥 그리스어일 따름이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It's all Greek to me 라는 이 문장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라는 수거로 쓰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브라이언 그린의 우아한 우주라는 강의를 들었다면 저처럼 과학에 문외한인 사람은 It's all Greek to me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과학 강의에 보면은 그죠? 우리가 그 수학을 배울 때 쓰는 모든 용어들 시그마, 입실론, X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그리스 스펠링이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유클리드와 피타고라스가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유클리드와 피타고라스의 책을 읽고 공부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만든 책을 가지고 수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디서 그리스어를 다 접했냐? 수학 시간에 그리스어를 다 접했어요. 그죠? 라틴어로 다 더하다라는 단어가 수무스인데 이걸 갖다가 S자로 쓰면은 촌스러우니까 그리스어로 시그마 하고 딱 쓰면은
뭔가 일반 사람 같지가 않고 수학자 같은 거죠. 이런 게 그리스어가 가지고 있는 묘미예요. 그래서 플로토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로마가 전쟁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로마 학자들과 로마 귀족과 로마 엘리트들이 그리스어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Conquered, we conquer. 정복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따로 있었으면 자기네들끼리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만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책을 읽기를 싫어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엄청난 로마 사람들의 결핍을 갖다가 채워줬고 그 덕분에 그리스 철학이 로마의 그 영향력을 타고 전 세계로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복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런 말도 그리스 사람만 할 수가 있는 얘기예요. Conquered, we conquer. 나중에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졌을 때 동로마 제국, 그 로마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교육 잘 받은 사람들은 다 동로마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라틴어가 아닌 그리스어를 사용해서 이 비잔틴 제국 또는 동로마 제국을 갖다가 사람들이 그릭 엠파이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기 책을 보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The Greeks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그리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살고 있는 동로마 사람을 얘기하기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리스어가 영어로 전파가 되는데 한 가지 방식은 뭐냐면은 그리스어가 라틴어로 들어갔다가 이 라틴어가 다시 영어로 들어가는 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냐면은 르네상스 시대예요. 르네상스 시대는 뭐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책들을 유럽 사람들이 재발견한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유클리드나 피타고라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원본으로 읽은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갖다가 영어로 직접 수입해 오기도 해요. 이 그리스어를 갖다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PH로 시작하는 단어는 다 그리스어에서 왔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왜 두 개가 있는지? 이거 어떤 소리예요? 푸 소리예요. 그죠? F 무슨 소리예요? 푸 소리예요. 왜 F도 있고 PH도 있어요? F는 원래부터 게르만 민족들이 쓰던 F 소리고 이 PH 소리는 뭐냐면은 원래 그리스어로 요렇게 생긴 알파벳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philanthropy, philandry, philosophy, pharmacy, pharmaceutics 이런 식으로 PH로 시작하는 단어는 다 그리스에서 왔다. 예를 들어서 PSY 이런 단어들 있죠. psychic, psychology 이런 것도 다 그리스에서 왔다. 왜? 이 P 단어를 갖다가 발음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리스어에는 라는 발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거에 영어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 암묵지를 통해서 배울 단어들은 사실 그리스어로는 굉장히 단순한 단어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숨쉬다라는 단어인데 숨쉬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사람이 죽을 때 숨을 푹 내쉬면서 죽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이 숨결 속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이콜로지는 어떤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로고스 그리스어로 말하다. 영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정신학.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리스 철학과 문학의 역사와 함께 영어의 가장 고급 단어, 가장 멋진 단어, 가장 뉘앙스가 파인하고 가장 훌륭한 단어들을 배우는 계기로 그리스 암묵지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